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0월 19일이고요.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장 전에 다음 주부터 해서 좀 주요한 이슈들이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상을 통한 이 핵 에너지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이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계속 정치적인 이슈도 되어 왔던 것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로 인한 그런 부분부터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향후 이제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계속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이제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 또 나온 얘기로는 웨스팅하우스 합의 전에 한국의 독자 기술을 배척하는 미국의 정부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합의를 맺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원천 기술을 이제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8월에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좀 이 힘을 줘서 얘기를 했던 것이 미국의 에너지부의 뒷배를 타고 이제 그랬던 걸로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싸움을 계속 이어갔을 때 사실상 이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의 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방해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지금까지 끌어왔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천 기술 자체를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을 제치고 수출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되는 기술 자체의 시작 자체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그 국가들의 패권에 대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그것을 제치고 단독으로 수출을 계속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충돌이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서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그런 미국과의 그런 원전 협력을 통한 수출을 또 우리가 기회를 엿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그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에도 사실 전체적으로 이 원전 관련 종목들, 증시 전체가 좀 눌러지기도 했는데요. 금요일에 내렸죠. 근데 생각보다 금요일 오후에는 미국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 내렸던 SMR,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금요일에도 7% 급락을 하면서 이틀 정도 해가지고 한 18%, 20% 가까이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 SMR 말고도 우라늄 에너지라는 그런 우라늄 공급사가 또 급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라늄 자체가 SMR에 대한 연료인 우라늄 연료 시장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으로 7% 이상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시장은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났고요. 이런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점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내에서 SMR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우라늄 공급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우라늄 자체가 어디서 주로 채취가 되느냐. 지금 미국의 핵 연료를 우라늄 수출로 거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수입 금지에도 20%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 줄여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요. 2024년 러시아가 미국 상업용 원자로에 사용된 우라늄의 20%를 공급을 했는데 23년 27%에서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입 금지에 대한 법을 5월에 제정했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우라늄 전체 시장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 패권 다툼이 있어서 러시아와 미국이 조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에너지 패권 다툼도 있게 됩니다. 근데 중국구도 보시면 희토류를 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에너지 그리고 광물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패권 다툼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해소가 될 수 없다 보니까 미국 자체에서도 에너지부에서 대체 공급원이 없거나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2028년까지 예외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이제 협상력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이제 에너지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에너지가 우라늄을 포함한 이제 광물에 대한 그런 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방국으로서 선택한 국가들에게 이 광물을 얻기 위한 대체 국가들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자국 내에서도 이제 새로운 광물 단지를 열심히 찾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가 원전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10년간 8.3만 톤의 우라늄이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라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대체 공급원들을 찾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라늄 가격에 대한 급등으로 전력회사가 체결할 납품 계약 건수가 감소를 했다.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전력회사들의 우라늄 구매 결정을 미루고 있고 장기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전력회사가 원자로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우라늄 수요국으로 지금 이제 세계 공급량의 30% 수준인 2만 7천 톤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급률이 낮은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에너지에 대한 안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분명히 우라늄에 대한 공급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라늄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와의 협상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재처리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펙 계기로 해서 정상회담을 할 텐데 관세 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핵 재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얘기까지 이제 같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양국 외교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합의문에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한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한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 그 다음에 핵연료 주기 역량 확보를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제는 한국도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이제 처리를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그런 부분을 새로운 연료로서 제작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미국의 또 우라늄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체제로서 공급해 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원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시장 내에서도 우라늄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많이 감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해관계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원전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면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거나 필요할 경우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미 측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받고, 핵연료 주기는 우라늄 광석 채굴에서부터 이제 핵연료 제조, 사용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뜻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런 수조에 사용 후 핵연료가 지금 19,000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재처리해서 사용할 경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SMR 게임 체인저 차세대 원자로가 이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한경협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차세대 원자로는 2030년대 이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 세대 원자로와 비교할 때 보다 높은 지속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개발로 목표를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차세대 원자로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우라늄 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재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 후 핵연료를 이제 재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후 핵연료, 우리나라 지금 보관 중인 19,000톤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전력 수요를 최대 350년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이만큼 우리나라 내에 사용 후 핵연료가 많이 보관되어 있고, 그것을 재처리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재처리를 해서 핵 폐기물을 없앨 수도 있고, 그것을 연료로 활용할 수 있을 때 한국과 미국의 그런 이제 협상 관계에서도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한국 내에 있는 이제 SMR이라든지 그런 이 원전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주말 동안 열심히 가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후속 협의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의견이 일치를 했고, 한두 가지의 쟁점이 남았는데, 이게 에이펙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500만 달러를 어떻게 투자를 할지를 결정을 할 거고, 거기에 이제 합의문까지 어느 정도 작성이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4대 총수,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와 또 한나절 동안 골프를 치면서 열심히 협상을 했습니다. 관세와 투자, 의견 교환 목적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단체로 계속 다양한 주제로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임 자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미국의 투자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을 초대한 사람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죠. 그 회장이 이제 스타게이트의 프로젝트에 또 대규모 투자를 했고, 그렇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제 일본 기업들, 그 다음에 대만 기업들까지 다 모아서 이제 미국의 대규모의 그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투자를 유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이제 국내죠. 미국 내에서 지금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트럼프에 대한 저는 이제 변덕스러운 상황, 그다음에 이 협상에 대한 방식이 상당히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에 가시고 물가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관세 전쟁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다 보니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값싼 중국산을 제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값싸게 들어와 있던 물품들이 바로바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도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뭔가 이 정치적으로 이 입장을 선회할 수 있는, 그죠? 뭔가 이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징적인 것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게 다시 한번 스타게이트를 통한 미국의 대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발표, 혹은 이제 한국과 이런 협력을 통해서 제조업에 대한 부활을 내가 이끌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에이펙을 계기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중국과 이제 그런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합의에 대한 뉘앙스, 그 다음에 이 관세 전쟁을 끝냄으로써 인플레이션도 좀 낮추고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끝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본인이 주도하에 이제 좀 휴전을 시키면서 러시아로부터는 이제 제재를 조금 풀어서 본인이 원하는 광물이라든지 그런 에너지에 대한 값싼 수입을 원할 거고요. 우크라이나에는 또 체면을 살려서 본인들만의 안보를 또 보장해 줄 거고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상황 속에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코스피에 대한 상승,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위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내에 있는 전력 회사들은 정말 이제 전쟁 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지금 많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한정된 전력 생산량이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특히 한정된 전력 생산으로 이제 일부의 전력을 공급을 몰아주더라도 전기료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 상황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값싼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빼놓고는 AI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4월 펴낸 보고서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14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에 945테라와트시로 2배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이는 일본 전체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규모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기간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165%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점점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전력 공급원이 결국에는 이 일부분의 기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에너지만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일부 있는 상태에서 여유로울 때 이제 일부 이제 변동성이 있는 출력이 좀 들쭉날쭉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기저 에너지원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이제 그 나머지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 많이 늘어나는 에너지에 대해서 기저 에너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원전 에너지와 LNG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득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라늄도 부족하고 원전도 부족하고 지금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미국은 정말 에너지 비상사태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지만 트럼프가 괜히 4월에서 5월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미국이 AI에 대한 패권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투자를 하고 있음에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리고 이 에너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야지 투자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은 오픈 AI 말고도 메타 등 계약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AI 사업이 이익률이 낮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 전망치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영업 이익률이 꽤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라클은 지금 이제 오픈 AI 말고도 지금 많은 메타라든지 그런 빅테크 기업들과 계약을 하고 있고 전력에 대한 이제 SMR 공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향후 이 전력에 대한 시장이 저는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신규 원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지역 내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그런 이제 지역들도 몇몇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반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상풍력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건설이 되지 않고 그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향후 이제 전력 시장에서 상당히 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한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미국에 대한 연료 부족,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패권 다툼,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핵 폐기물이 꽉 찬 상황, 이런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이펙을 통해서 이제 원자력 협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문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대규모 스타게이트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총수들이 가서 이제 트럼프가 이러한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뭔가 상징적인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이런 스타게이트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있고, 혹은 이제 그런 이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또 보여줄 수 있다. 향후 이제 큰 이 투자 발표에 의해서 또 한 번 이 AI 전력 시장이 크게 관심을 받는 상황이 생길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는 AI로 가고 있다. 그래서 AI에 의해서 필요한 전력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사람, 어떤 이제 이런 뭐 정상회담 이런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필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전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 부분이 향후 장기적인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낼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시를 급락시켰던 그런 이 지역은행에 대한,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조용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발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향후 지역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또 한 번의 그런 이 손실에 대한 상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은행들이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2007년 때처럼 갑작스럽게 큰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은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지금 많은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인이 느끼는 상황과 이 기업들이 느끼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기업들은 엄청나게 큰 투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음으로써 이제는 정말 활황기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은 높은 물가와 그 다음에 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이 소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약간 상반되는 느낌인데, 이게 이제 AI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계속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리겠지만, 일단은 개인적인 소비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 계속 초점 맞춰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우리 투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도 15만원, 현대건설도 1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해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